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고민 오늘 또 상담 도와드릴 주식 챔피언 멘토 김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참 시장 자체가요, 불장도 아니고 물장도 아니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 시장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리는 것도 아니고 뭔가 딱 정체돼서 움직이고 있는 시장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종목에 대한 부분들이 기존의 어떤 특수성을 보이던 이슈나 이런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많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게 자꾸 그런 종목입니다. 내 종목이 아니라 그런 종목들이 보이면서 자꾸 내동매매를 일으키는 그런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차분해져야 되고 조금 내려올 수 있는 눌림목이라든지 좀 기다리면 지금은 조정은 반가울 수 있는 조정일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니까 너무 급하게 올라가는 말에 올라타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다음날 내가 시초가 공략을 하더라도 시초가 아래쪽으로 사거나 전날 양봉이었던 것보다는 음봉으로 떨어지는 주요 섹터들을 위주로 조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시장에서 어떤 중심에 있는 섹터는 어느 정도 눈에 익숙하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조금 덜 오른 감이 있지만 흐름성은 나타나고 있는 바이오도 있고요. 반도체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신고가 영역을 계속 진입하려고 하는 그런 하방 경직성에서 반등을 주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결국 시장의 흐름성이 어디로 갈지 대한 부분들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종목은 어떻게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 저와 함께 소통하시면 될 것 같고요.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지금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에서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셔도 상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많이 접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분위기를 잠깐 점검하고 진행을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시장 분위기는 뚜렷한 어떤 섹터 변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얘기했지만 2차 전지는 이 2차 전지가 좋지 않다라는 것보다 지금의 업황의 상황 자체에서 중심에 설 수 없다. 그러니까 업황 자체는 좋지 않다. 그러니까 만약 자동차 완성차, 2차 전지가 자동차에만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지만 완성차 쪽에 대한 부분들 생산량이 감소되고 있다는 부분은 2차 전지 쪽도 그만큼 다운 사이클을 간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무게감이 아마도 자동차 쪽에 많이 실려 있다 보니까 2차 전지 분위기는 계속 지금 상황이 업황이 좋지 않다라는 쪽으로 측면을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시장의 어떤 외부적인 다른 이슈로 인한 부분에서 반등을 추격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슈나 이런 부분들은 삼성 SDI나 향후의 양산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의 빠른 감에 가겠다는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이제 급등성을 보였던 부분들이 계속 그 위에서 수급이 이제 교차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다른 쪽에 대한 부분이죠. 그 소재 쪽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우리 에코프로나 포스코 같은 경우는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조금씩 투매로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뚜렷한 어떤 관점을 주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 양도세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그런 대형주 쪽에 어떤 많은 자본들, 개인 투자자들은 큰 무게감 있는 자본들이 또 시장에서 이제 매도세로 또 전환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2차 전지 쪽에 악영향을 좀 주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맞춰지고 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 대형주 쪽의 흐름성은 하방성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3%, 오늘 4% 이상까지 빠졌었는데 현재 3%대를 조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무엇인가라고 하면 역시 삼성전자의 신고가 돌파를 좀 기다려봐야 될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역시 삼성전자도 길어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쪽에 어제 이제 일부 강세를 보였던 네덜란드 방문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ASML 쪽에 대해서 EUV 공정하고 후공정, 정공정 가리지 않고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반도체주들의 어떤 흐름성이 어제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다라는 부분 이후에 그러니까 좀 틀리죠. HBM 쪽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인공지능, 온디바이스라는 부분들이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쪽에 대한 이슈. 오늘은 또 이제 낸드 쪽으로 해서 이제 기판, 3D 낸드 쪽으로 해서 기판 쪽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좀 높아졌다라는 부분에서 기판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섹터성에서도 순환이 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순환의 구조에서 이 탄력도가 가벼운 종목도 급등성이 나오기도 했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같이 이제 동반하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역시 삼성전자 이 고점에서의 어떤 신호겠죠. 73,600원대 이전에 올해 상반기 때 만들어놨던 신고가, 그러니까 52주 신고가 이상을 진입하는 구간인데요. 1년 6개월 동안의 어떤 신고가를 진입하는 부분들, 향후 사이클이 조금 길진 않더라도 6개월 가까이는 상승할 수 있는 사이클이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을 봤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금리에 대한 인하성에 대한 부분들, 금리의 정점 신호는 확실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이제 경기 침체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식될 경우에는 이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겠지만 또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기업들은 그 부분들이 선행돼서 왔다라는 부분이고요. 소비나 물가 쪽 관련된 소비재 쪽에서 일시적으로 흔들리는 부분은 있지만 그건 역시도 저는 저가 매수의 타이밍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정이 반가웠다라고 보시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반도체도 여기서 이제 올라가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정이 나올 수 있다. 행보가 길어지면은 아래쪽으로 꺾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인지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삼성전자는 현재 시점에서 변곡 구간에서 바로 지금 이번 주 바로 위쪽으로 상승 신호를 한번 줘야 되지 않나, 아니면 반드시 꺾여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꼭 고려하시고 대응을 하시고요. 삼성전자를 신규 편입, 신규 매수하겠다 절대 아닙니다. 신규 매수는 이 높은 자리가 해서는 안 되고요. 분명히 조정이라는 사이클에서 이 추세에도 마디 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구간을 사야 되지, 절대 올라가서 돌파하는 구간들의 대형주를 올라타려고 하는 흐름성이 잘못하면 고가가 될 수 있으니까요. 삼성전자는 올라타는 현재 관점은 아니다라고 얘기해 드립니다. 충분히 아래에서 기회를 줬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줄 때 그때 타점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반도체 업황은 위쪽으로 전환하는 추세를 이제 바꾸는 시점에 업황이 가고 있기 때문에요. 시간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는 아직 나올 것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바이오도 지금 정체되어 있긴 한데요. 셀트리온 개별적으로 좀 보시는 게 맞고요. 다른 바이오주도 이제 겨울에 시즌이 좀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점검해서 수급,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기관 수급의 밀집도가 좀 높은 바이오주를 좀 선택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점검했고요. 시장은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방향성에 따라서 크게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장이 될 것인지를 이번 주에 결정이 되기를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들, 뭐 섹터별로 다양하게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종목 궁금하신 거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입니다. 네. 네. 삼성전기요. 15만 원에 10% 삽니다. 오늘 5% 팔았어요. 네. 그래서 5%를 지금 갖고 있는데 어디까지 걸려나고요? 어디까지 가냐라고요? 네, 네. 제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 아니요. 아닌데 왜요? 아닌데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얘기해 드리지? 저는 믿지 못하시는군요. 일단은 뭐 삼성전기는 오늘 이제 이슈에 대한 흐름에서 가장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온 디바이스다, 뭐 최근에 반도체 쪽에 얘기 나오는 쪽에서 기판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급도 좋고요. 외국인이나 뭐 기관 수급도 아마 분명히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최근 보니까 외국인 수급도 최근에 조금 퐁당퐁당하긴 해도 그래 큰 물량이 조금씩 들어왔던 부분들이 있고요. 뚜렷한 건 이 기관입니다. 연기금이라고 해서 기관 쪽 물량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가져오고 있는 부분에서 좀 안정적인 계획적인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보유를 하시고 나머지는요. 수익은 좀 내신 것 같은데, 뭐 네. 짧게 내셨지만 그래도 수익이잖아요. 그죠? 근데 나머지는 좀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한 16만 원 정도를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되니까 저는 한 16만 원 정도까지는 그냥 올 것 같은데, 이번에 오게 되면은 뭐 약간 주춤하긴 하더라도 돌파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앞서 시간적인 소화가 워낙 길었었기 때문에 조정을 줘도 지금 현재 가격 또 지지받고 또 올라올 거니까 조금 긴 호흡으로 갖고 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쭉 가셔가지고 한 17만 원 위쪽까지는 홀딩 한번 해보세요. 제가 봤을 땐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뭐 삼성전기 쪽에 얘기가 나와서 제가 짧게 한번 코멘트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뭐 삼성전기 쪽 관련된 부분에 우리 기판 쪽에서 많은 부분들 보고 있는데, 자동차 쪽도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관점이 자동차 완성차를 판매하고라는 부분보다도 지금 자동차 업황이 조금 약간 침체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접근을 조금 얘기 드리고 싶다라고 하면 자동차 부품 쪽에 대한 부분들을 약간 이런 인포테인먼트나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전자 쪽에 대한 부분에서 자동차 쪽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삼성전기도 역시 자동차 쪽이나 칩이죠. 칩이라든지 뭐 다양한 부분에서 이 수요가 많을 거라고 보여지니까 삼성전기는 수급만 잘 보시고, 지금 박스권 어떻게 보면 상단 쪽이긴 한데요. 돌파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흐름이 우상향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화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니까요.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제가 그 HB 테크놀로지를 샀어요. 네. 그것을 2,550원에 이렇게 샀는데 네네. 그 뒤에 계속 이렇게 조금씩 한 10일간을 내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까지 4일째 이렇게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네. 이걸 목표가를 얼마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하면은 어떤지 지금 그게 좀 궁금합니다. 목표가를 좀 높게 두시고요. 높게라기보다는 현재 매수가보다 조금 위쪽으로 두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3,000원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좀 욕심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추세라고 해서 이 주가가 올라가는 방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예. 근데 그게 이제 앞서 얘가 지금 이게 긴 시간 동안 오랫동안 내려왔다라는 부분이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 지금 보면 이제 9월 달에 한번 크게 상한가 갔다가 이제 쭉 미끄러 내려온 거거든요. 예, 혹시- 예, 네. 네. 근데 그 내려오는 부분에서 아래쪽에서 하단에 잘 잡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추가적으로 내려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예. 이게 그러니까 왜 내렸을까라고 생각하면은 9월 달부터 얘 주가의 어떤 방향성은 하방성이죠. 내려가고 있는 각이었어요. 그죠? 내려가고 예, 있는 예. 각에서 내가 오를 거다라는 상상으로 산 거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예, 내가 예, 내릴 맞습니다. 거라는 부분에서 내릴 거를 계속 나눠서 처음부터 샀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계속 산다라고 생각해야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였던 거죠.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예, 예. 내려가는 거는 나눠서 지금 내려가는 중이니까 내가 얼마까지는 계속 나눠서 사겠다라고 처음부터 기준을 잡으면은 지금 이런 생각을 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네. 이제 더 살까라고 하는데 이 방향성이 아직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뭐 며칠 잠깐 이틀 동안 변화를 줬다라고 해서 3,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지금 벌써 이제 여기서 시작됐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내려가는 방향성. 왜 그러냐라고 하면 앞서 이제 얘가 제가 앞에는 내려오는 쪽을 보여줬는데 올해 3월 달부터 해서 이렇게 위쪽으로 꾸준하게 올라왔었잖아요. 급등으로. 화면 네, 보고 네. 계세요? 그런 부분들이 네, 영향을 많이 주고 있을 거예요. 이미 거기서 많은 결과도 나오고 시장에 관심도 받았으니 여기에 이제 뭐 수익을 낸 사람도 있겠지만 고가에 사서 머물러 있는 사람도 많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 네. 사람들이 물량을 가지고 굉장히 끙끙거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밑에서 네, 이제 네. 물량 회전율이 낮아지니까 지금처럼 거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럼 이거는 우리가 거래가 없다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거 아니에요. 오늘 또 늘어나죠. 시세만 나왔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거래가. 그래요. 네, 전혀 늘어난 게 없습니다. 거래가 늘어난 게 아니고요. 시세만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거는 뭐 그러니까 제가 뭐 꼭 그렇다고 해서 안 오른다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에서 어떤 반등을 주고 추세를 바꿔볼까라고 이제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네. 좀 더 기다려. 지금 2,500원대 같으면 지금 사는 거는 유리한 조건이 아닙니다. 맞죠, 그죠? 네, 내려가고 있는 예. 추세를 오를 때 사는 거는 유리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하지 마시고 그대로 홀딩 하셔도요. 제가 봤을 때 2,700원 정도에서는 매도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내려가서 내가 물량을 더 늘리겠다라고 계획을 한다라면은 내려가는 거를 한 2,100원대까지 내려간다고 생각하시고 그때 더 늘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은요. 네. 그 정도 가격 내려가면 다시 반등을 시간은 걸리더라도 줄 수 있으니까 목표가는 2,700원 잡으시고 현재 가격 오르고 네. 있는 데서는 추가 대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만 두시고 좀 네.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매수가 비중은요? 75,900원에 15%. 75,900원에 15%요. 네. 최근에 사셨나요? 아니요, 한참 됐습니다. 한참 됐어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어제 직전 고점인 81,400원을 찍고 그걸 돌파하지 못하고 일단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네. 네, 그냥 어제 그래서 한 절반 정도 갖고 있는 건 40% 갖고 있었는데 절반 정도는 일단 1차적으로 덜어냈거든요. 잘하셨네요. 네. 네. 네, 여기서 일단 좀 더 지켜보는 게 맞을 건지 아니면은 그냥 그 전고점을 뚫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를 하고 좀 내려간 다음에 다음번에 다시 상승 타이밍을 노려야 될지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요. 네. 이거는요.
지금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합병 이슈가 있어요. 그렇죠? 합병. 네. 그 합병이 이제 진행 단계 이번 달에 이제 거래 정지가 되잖아요.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며칠 안 남은 걸로 네. 알고 있는데 그 네. 사이에서 내가 어떤 기술적인 부분의 대응인가 이걸 명확히 둬야 돼요. 아니면 이 합병이 되고 난 뒤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이거를 사놓고 가려고 내가 산 것인가. 이 부분은 명확히 둬야지 내가 여기서 이제 내려왔을 때 추가 대응을 한다거나 비중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홀딩해서 합병이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패시브 효과를 받을 것이냐 뭐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절반을 팔았고요. 그러니까 합병 이전에 대응을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합병이 되고 난 다음에 또다시 기술적인 접근을 해나가시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부분 합병에 대한 부분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한 3%대 정도의 어떤 효율성은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분명히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긍정적인 효과는. 근데 합병 이후 그 정지된 동안 내가 돈을 묶어두고 그 흐름을 타고 갈 것인가? 이 비중을 내가 그렇게 다음 달이죠. 다음 달까지 홀딩해놓고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은 이런 과정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시나리오를 써야 되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술적인 접근이었다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며칠 동안의 흐름에서 아래쪽으로 처지는 거는 들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지되는 상태가 내 매수가를 이탈하는데 가지고 갈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적인 부분의 접근이라고 하면은 오늘하고 내일, 그러니까 이번 주 한 3일 정도 진행되는 이 사이에서 위쪽으로 돌파가 없으면 전량 이익 실현하고 합병 이후에 다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적인 접근에서는 한 며칠 지켜보는데 고가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매도해서 현금화하시고 이후에 다시 셀트리온과 합병되고 난 다음의 과정에서 셀트리온 제약을 두고 셀트리온을 두고 이 두 종목을 보면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의견을 드릴 텐데요.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요? 네, 조금 어렵지만 이해. 어려워요. 그러면 정답을 드리면요. 3일 동안, 이번 주 동안 돌파가 안 나오면은 수익 실현하세요. 짧게. 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네. 다른 게, 안녕하세요. 예.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위지 스튜디오. 위지윅 스튜디오요? 예.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4,090원에 15%. 4,090원에 15%요? 예. 이건 오늘 산 게 아니라 들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그죠? 오늘 사셨어요? 오늘 샀습니다. 오늘 샀어요? 그런데 이게 네. 갈지 안 갈지 몰라가지고 여쭤보려고. 그 모르시면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니, 어저께 거래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거래량이 주식의 얼굴이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거래량이 거래량이- 많은 건 좋은 건 맞습니다. 맞는데 예. 그런 거래량 많은 종목이 이 변동성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네. 예. 변동성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 이 변동성이 빠르게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에 10%씩 20%씩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내가 오를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판단이 없이 들어가 있다는 사고 난 뒤에 오를 건가라고 고민하시는 것 자체가 이 지금 바뀐 것 같아요. 얘는 오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사서 오를 수 있는 여기서 사면 내가 오르는 수익을 낼 수 있겠다를 생각하고 매수를 해야 되는 건데 매수를 하고 지금 오를 거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아니요. 거래량이 많아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샀습니다. 거래량이 많은 것도요. 예, 다 거래량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얘가 거래량이 터진 가격은 지금 현재 4,500원대에서 터지고 있는데 매수도 많지만 파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요. 거래량이 많다라는 거 배우는데 어설프게 그냥 시장에서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 좋다라고 해서 거래량 많은 종목 사다 보면은 계속 나는 고가에 사십니다. 계속 고가에 사시게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거래량이 좋은 것도 거래량이 좋은 데서 내가 그 거래량 좋은 종목이 나한테 어떤 유리한 위치에 살 수 있냐라는 걸 연구하고 알고 사셔야 되지. 이제 그런 데를 좀 고수의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자리예요. 근데 이렇게 사시고 저한테 상담 전화하셨다는 거는 어디로 갈지 모르겠고 거래량 좋다라는 것만으로 사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빨리 결정을 지어줘야 돼요. 뭐 지금 이 영역 자체도 단타를 해도 이렇게 갭상한가 갔던 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일단 저는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 반등은 한번 있을 거니까 짧게 수익 실현하시는 쪽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뭐 기술적으로 분봉해서 봐드릴게요. 올라오면은 4,200원에 매도하세요. 2% 네. 정도인데 15% 이 5,000원 수익이더라도요. 이렇게 짧은 구간에 트레이딩 해야 되는 기업은 그렇게라도 수익을 실현하는 게 맞습니다. 수익금이 적다라고 또 그냥 들고 가야지 하지 마시고 저는 4,200원대 매도 의견 드릴 테니까 꼭 잘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네, 삼성물산 네, 13만 원에 20%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오늘 매수가 왔네요. 매수가까지 다 왔는데 네. 어떻게 팔아야 되나, 좀 더 올라간다고 이렇게 전문가님들이 말씀하셨길래 네.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해서 전화 드려봤어요. 저는 요즘 언급 안 하고 있는데 한때 저도 언급을 했었는데 이 가격이라면 좋다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아, 그래요? 냉정하게 얘기하면요. 왜냐하면 제가 전문가라는 사람이 좋다라고 했는데 이미 주가가 저기 밑에서 10만 5천 원, 11만 원대에서 좋다라고 해서 지금 13만 원까지 왔는데 여기서 좋다라고 해서 내가 아이고 본전 오면 팔아야지 했다가 좋다라고 하니까 좀 더 들고 갈까 이런 생각이 지금 고민이 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이 가격이 나는 이제 내 본전에 왔지만 이 회사의 이제 주가 많은 사람들이 밑에서부터 받고 주가는 최근 들어서 저기 밑에서 내가 거의 한 20% 30% 마이너스인 구간에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대응을 안 하면 안 돼요.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더 가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일단 줄여놓고 그래 더 가겠다는 부분에서 내가 부담스럽지 않는 비중만 가지고 그래 한번 지켜보자. 그래 좋다 하고 제가 봐도 좋은 건 맞지만 여길 더 사야 될까요? 홀딩해야 될까요? 라고 한다 그러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올라온 가격이 크니까. 그럼 조정을 사야 되고 내려온 그 조정에서도 이 회사의 분위기가 깨지지 않는다? 그럼 그때 싼 가격에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매수가 줬을 때 어떻게 보면 탈출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비중을 축소해서 효율적으로 다시 좀 순환시킬 수 있는 내 돈을 좀 숨통을 좀 틔워주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가고 돌파를 한다, 뭐 이거 돌파했다 더 오른다 이런 게 하는 건 다 추측이에요. 예상이고 그냥 추측을 하고 있는 거지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중을 줄이세요. 매수가 왔는데 10%만 줄일까요? 한 전문가님? 13%, 15% 조금 더 줄이세요. 욕심 내지 마시고요. 나머지가 7% 더 가면 그냥 보상이구나라고 생각하시고 한 13만 원대까지만, 13만 5천 원 정도 한 5%까지만 좀 더 여유롭게 보시고요. 저는 한 7% 정도 남기고 나머지 13% 정도는 현금화하셔가지고 조금 넉넉한 창고에 이제 돈을 조금 두고 계세요. 아시겠죠? 그럼 13%는 이 가격에 13만 원대에 팔으라는 거죠? 네, 저는 매수가 지금 근처잖아요. 뭐 손실이 거의 네네. 없는 약손실 구간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서 이제 13만 원에 팔아야지 수수료 좀 벌어서 팔아야지 그러다가 못 파는 경우도 생겨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럴 때 자꾸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과감히 그냥 파시고 현금 만들어 놓고 나머지 7% 가서 수익 챙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고민하지 말고 팔아놓아야지 내가 기다리는데 조금 여유롭다 얘기 드리겠습니다. 매도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하세요? 가온칩스요.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48,000원에 20%요. 20%요? 네. 네네. 누가 사라 그랬죠? 제가 샀는데요. 네, 누구 얘기 듣고 샀지는 않았고요. 예. 아, 그래요? 그러면 뭐 하는 기업인지 알고 사셨겠네요. 그렇죠? 반도체가 아닌가요? 반도체 맞는데 반도체 설계 네. 쪽 관련해서 최근에 좀 이슈가 예. 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올랐는데 뭐 흐름상은 이렇게 우상향이라고 해서 이렇게 주가가 내렸다 올랐다가 반복되는 흐름이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번에 올라갔던 흐름이 조금 약간 어설프게 올라갔어요. 좀 시원하게 올라갔어야 됐는데 주가가 최근에 올랐을 때가 그리고 네. 가격이 싸다라는 구간에 샀다라기보다는 올라탄 느낌이 조금 있어요. 약간 조금 내려왔다라고 하는데 그 며칠 내려온 상황에서 그러니까 한 50% 올랐는데 한 5% 10% 내려온 데서 내가 산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네. 네, 그러니까 낮은 위치는 아니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20%란 물량이 그런 위치성에서 적지 않은 물량인 것 같고 이해되셨나요? 예.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여기서 이 가격대에서 항상 그래요. 가격이 높을수록 내 비중은 적게 매수 관점은 내가 적게 생각해야 되고 작게 생각해야 되고 가격이 싸질수록은 내가 좀 더 많이 살 수 있는 여건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했는데 약간 높은 영역이니까 비중이 좀 적게 있는 게 낫겠죠. 그죠? 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조금 흔들려도 압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좀 내렸다 올랐다 할 거고 제가 봤을 때 내일 반등을 안 주면 또 훅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44,000원, 44,600원 최근 저점 구간을 혹시나 아래쪽으로 떨어뜨릴 경우에는 비중을 좀 줄이시고요. 줄이세요. 가격 얘기 드렸어요. 44,600원 이탈하는 흐름성으로 내려오면 조금 손실이 있더라도 약간 비중을 줄여 놓으시고 그리고 그냥 위로 갈 경우에도요. 5만 원, 5만 500원 정도 되는데 이 가격에서 또 약수익이지만 또 수익을 조금 줄이시고 가격 두 개 드렸는데 기억하세요? 예. 네, 여기 갇혀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격을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대응하시고 나머지 일부 비중 정도는 아직 이 업황에 대한 분위기가 있으니까 홀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일단 대응하시고 나중에 또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세요. 네. 네, 강연의 일정 확인하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프라인 강연회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서울 서대문구 쪽에 있는 신촌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은 조금만 쭉 걸어오시면은 거기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되고요. 코지 모임 공간이라고 찾아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10층이고요. 코지 모임 공간 10층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오셔가지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식 투자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하는 시간이니까요. 오셔가지고 저와 같이 공부하시면서 주식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해야 될지 대응, 결국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기준이고 그 기준대로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을 동시에 잡아드릴 테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시간 빼셔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강의는 내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오후 3시에 궁금한 것들 소통해드린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요. 내일 오후 3시에 주식 챔피언 주식스쿨 유튜브 채널로 오셔가지고 저하고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강연 안내 드렸고요. 다시 종목 상담 이어갈 텐데 유튜브 종목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신이네요. 자동차 쪽이 변동성이 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자동차 쪽이 워낙 약간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2차 전지도 그렇고 공장 가동률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줄이고 있지만 실제로 현대차는 조금 약간 자꾸 좋은 쪽에 얘기는 하고 있는데 조금 의문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쪽이 조금 조정 사이클을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워낙 많이 올랐죠, 화신 또. 그래서 12,200원이다라는 부분 제가 내렸다라고 생각하고 추세를 바꾼 다는데 제발 이렇게 산을 크게 만들고 내려오면 첫 번째 어떤 기술적 반등에 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더라도 2번, 3번 정도. 그러니까 두 번째 정도 뭔가 이래 61선이나 21선 이동평균선을 보신 분들이라면 21선과 61선이 한번 수렴되고 난 다음에 21선을 한번 이탈 2번, 3번 할 때 그럴 때 21선 돌파할 때 보신다라면은 전환하려나 보다 길 잡았는데 안 간다 잘랐다가 또 하다가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저점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신회 같은 경우는 아직 살 타이밍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탈 장기적인 방향성의 추세가 아래쪽 이평의 방향성이 아래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걸 샀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바뀌지 않은 영역을 타고 갈 수 있는 거를 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시간적인 부분이 걸리고요. 오히려 이런 종목의 흐름성은 이 이전 고가가 아니고요. 한 12,000원 정도네요. 12,000원 정도를 강하게 올라올 때요. 가격 기억해놓고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000원 가격대로 올라올 때 돌파를 하면서 강한 거래를 터뜨려 줄 때를 좀 보셔야 됩니다. 지금 최근에 올랐을 때는 거래가 앞서에 비해서 이 가격대에 있었던 거래보다 더 적게 나왔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힘이 없는 거래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같이 타고 올랐던 시세거든요. 그러니까 얘 자체적으로 어떤 시장의 분위기 이슈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장을 타고 지수 따라 움직인 흐름이다라고 보여지니까
기다려야죠. 뭐 반등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12,000원까지 홀딩 하시고요. 지금은 추가적인 대응도 아니고 홀딩해 놓고 기다렸다가 12,000원 와서 내려가는 방향이니까 당연히 싸게 사야 된다라고 했으니 비중 역시 줄이시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 축소 의견만 드리고요. 12,000원대 올 때까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LG전자네요. 최근에 많이 내렸다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자동차 쪽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 이것도 역시 방향성 지금 최근에 저점을 깨트리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요. 이럴 때는 이제 회복하는 걸 기다리는 겁니다. 거래를 좀 많이 주고 빠졌던 가격대 들어오면서 거래가 늘어야 되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10만 원 아래 10만 원 위쪽으로 올라올 때까지는 쳐다도 보지 마라.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무조건 10만 원 위쪽으로 올라올 때까지는 쳐다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딜 쳐다봐야 되냐? 더 내려가는 데를 찾아봐야 되겠죠. 92,000원대까지 더 내려가는 92,000원대랑 조금 더 아래쪽을 본다라고 하면은 85,000원대 여기까지 내려갈 때까지. 그 지금 요 가운데 끼워가지고요. 어디도 가지도 않습니다. 요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10만 원 위쪽으로 안착해서 거래를 늘려주는 흐름이 반복되지 않는 이상은 쳐다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게 좋겠죠. 신규 매수 관점이라고 얘기를 드리니까 얘기 드리는데 지금 자리는 살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 기다려야 돼요. 자꾸 내 마음이 신규 매수 이렇게 딱 생각하고 있으니까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 매수에 조급함이 자꾸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LG전자를 살 가격은 91,200원 아래다. 그리고 혹시나 위쪽으로 따라갈 경우도 10만 원 위쪽에서 좋은 얘기와 추세가 바뀌는 흐름을 확인하고 그때 사겠다라고 하면 지금 자리는 내가 신규 매수가 아니라 기다리는 시간이겠죠. 그래서 지금 살 자리가 아니라 91,200원까지 내려오거나 10만 원 위쪽으로 강한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는 LG전자 그냥 뒤로 빼두고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체크만 하시길 바랍니다. 신규 매수는 지금 자리는 아니다라고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석유네요. 자, 화학 쪽도 흐름성이 좀 나올 때가 됐는데요. 행보가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20만 원대 같은 가격이 좀 높네요. 적금성으로 좀 늘려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가격이 하단이 지금 3번 작년에 한번 찍은 것부터 올해도 찍었는데 이 타이밍이 바뀌는 수렴기가 조금 더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20 장기적인 어떤 흐름성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수렴이 된 것 같은데 근데 이 중요한 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요. 왜냐하면 1년 전에 어떤 고점의 위치가 점점점 낮아지는 위치성으로 오는 그러니까 작년 7, 8월 달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던 이 위치성에서 현재 위치랑 1년 전의 위치랑을 본다라고 하면 현재 위치가 더 낮거든요. 그러니까 추세를 바꾼다는 거는 그 이전에 어떤 시간이 흐르면은 낮은 위치에 어떤 돌파가 있었을 때 상승이 나오지만 이 지금 현재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가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년 전에 어떤 가격적 위치를 보면은 충분히 주가가 위쪽에 있습니다. 이게 그냥 지금 이 가격에서도 저항을 받는다는 인식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격이 낮춰질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4, 5개월 정도 더 지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닌 이상은 뭐 해야 되냐면 14만 원대를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위쪽으로 돌파할 때 그 전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추가 매수하면 나는 긴 시간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그 시간을 기다리는 데서 유리한 조건은 가격을 싸게 사는 거예요. 싸게 사는 거라고 보여주고 지금은 가격대 싸게 사는 가격대를 조금 더 기다려야 돼. 시간적인 부분 기다려서 사야 된다라고 생각되고요. 그 시간을 내년으로 좀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넘겨서 내년 한 1월달 중순 이후로 넘어갔을 때부터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 1월 배당하고 이런 것들 좀 나오고 지나고 난 다음 있죠.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투매성이나 흐름이 나오고 난 뒤에 그걸 포착해서 추가 대응해서 분명히 가격은 낮추셔야 될 것 같아요. 낮추셔야 될 것 같은데 낮추는 것도 좀 싸게 사면 15만 원까지 낮춰주면 가장 좋겠지만 그럼 비중이 너무 커지겠죠. 그래도 한 최소 못해도 한 15만 원, 16만 원대까지는 낮출 수 있는 전략. 그러니까 싸게 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추가 매수를 생각을 하세요. 지금 한 번에 사실 필요 없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적금식으로 조금씩 사라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천천히 접근하세요. 자꾸 살려고 하면 자주자주 많이 사게 됩니다. 천천히 사시길 바랄게요. 추가 매수 가능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숨차네요. 다시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하세요? 웹젠이고요. 네. 매수가는 15,450원에 10%. 10%요?
네, 예. 오늘 오르고 그 있네요. 예전에 네. 예, 매수가 예전에 산 이후로 계속 떨어지다가 오늘 이제 매수가까지 오고 좀 수익으로 돌아섰는데 네. 그 목표가를 좀 알고 싶어서 언제 끊어야 되나? 이 목표가라는 게 뭐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얘기하는 목표가가 정답일 수는 없어요, 그죠? 누구나 정답일 수는 없는데 저의 생각에 대한 부분들에서만 정화한다면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저항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는데 분명히 이 지금 흐름상에서 지금 오늘 올라오는 거래가 없이 이제 슬슬 올라와서 나도 이런 거 있다라고 하면서 뭔가 아직 이슈는 안 나는데 곧 이슈 하나 주고 빵 하고 이제 멈출 그런 흐름인 것 같거든요.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번 시세가 주면 그냥 팔면 되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확한 어떤 목표가 기준을 기다리다가는 그 가격대에 터치를 하지 않으면은 또 못 파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기대치를 낮추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 거래인 것 같아요. 웹젠이 거래가 터지면은 그때부터 매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올라오는 흐름상 괜찮은 것 같아요. 시장이 어떤 긴 조정에서 방향성을 한번 틀려고 올라오는 흐름인데 거래가 좀 적긴 합니다. 조금 더 늘어야 될 부분이 거래가 조금씩 늘어나는 가격대가 16,600원이거든요. 네. 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제가 16,600원이라는 게 작년 4월 달에 흐름 깨졌을 때하고 그리고 올해 4월 달에 그리고 올해 초에 흐름을 줬었을 때 맥점 가격이 16,900원인 것 같아요. 700원 정도. 그럼 이 가격에 대해 오면은 거래가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거래가 늘어나면서 시세가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이 또 파는 물량이 많아져서 거래가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 가격대에서 비중을 일부 한 뭐 3분의 1 정도는 정리하시고 올라가는데 파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고 나머지는요. 18,000원대 정도까지 더 오르는 경우가 생길 때 18,000원대까지 정도는 가능해 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천천히 보시고 분할 매도로 더 크게 수익을 누적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아진산업이요? 아진산업이요? 네네.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4,100원에 10%요? 4,100원에 10%요? 네. 네. 뭐 최근에 사셨어요? 아니요. 그래도 한 2, 3개월 된 것 같아요. 네. 이게 이 자리는 제가 오를지 내릴지에 대해서 반반이에요, 진짜. 딱 반반이거든요. 반반인데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동차 얘기를 앞서 상담에서 얘기 드렸지만 미국의 지금 자동차 시장 분위기가 우리 약간 조금 약간 우리 뭐라 그래야 되냐면 지금은 약간 우리가 좀 아껴야 돼. 우리가 조금 약간 위축하고 조금 몸을 웅크리고 있어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분위기거든요. 네. 자동차 쪽의 분위기가. 얘 자동차 부품이고 미국 시장에 대한 뭐 조지아주나 뭐 이쪽에 대한 뭐 현대차 이슈도 받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 자동차의 큰 어떤 그림이 얘는 여기 그 안에 있는 조그마한 부분인데 이 큰 그림 자체가 제대로 그림이 그려지고 있지 않으면은 얘가 움직이는 게 좀 제한적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분위기 안 좋으면 또 확 내려가 버릴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매수가 근처에서 최근에 수급도 들어오는 게 뭔가 이제 끄적끄적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이 위치가 병곡이라고 해서요. 주가가 위로 한번 슈팅이 나오거나 아니면 급격하게 아래쪽으로 계속 뭐 확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퉁퉁퉁퉁 떨어지다 훅 하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병곡 구간이라고 해요. 방향성이 제시가 되는. 근데 이제 여기서 아래쪽으로 바뀌면 대응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섹터적으로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 너무 좋지만 이 실적 좋다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주가도 많이 올랐고 실적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금 요거는 정리하시고 현금화하시고 종목을 좀 교체하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틀리더라도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반반이니까. 그래서 저라면 지금 이거는 이쪽 섹터보다는 좀 딴 쪽으로 가기 위해서 홀딩보다는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뭐 내려간다는 보장도 없고 100% 올라간다는 보장도 없고 그 중간 수준. 그 중간인데 내려갈 때 어떡하실 거예요? 손절도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른다는 보장도 없고 내가 마냥 끌려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가 이쪽 섹터에서 시원한 분위기가 안 나오고 있는데 내가 여기에 투자하고 그냥 하고 기다려서 오를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서 뭔가 생각만 빠지는 것보다는 현금화하고 기다리시는 게 낫다 이거예요. 다른 종목을 섹터로 옮기시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매도 의견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잘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에 매도하면 될까요? 매수가나 지금 현재가 기준에서 매수가하고 얼마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안정적인 지금 현재가 기준에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 정리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네. 네,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한국 콜마 네, 매수가 후 비중은요? 58,000원에 20%요. 58,000원에 20%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목표가가 얼마고 추가 매수할 수 있는지요? 네. 추가 매수는 낮은 쪽으로 하셔야 되는데 20% 정도 가지고 계시니까요. 시간이 네. 좀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 분위기가 있고요. 한번 내려오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대응 자체를 뭐 짧게 하시는 것 같지는 않으세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홀딩 하시고 가시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목표가는 저는 한 67,000원대 정도로 제시해 드릴 테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만 그 목표가를 두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거기까지 못 기다리겠다라고 하시면은 올라오시면은 매수가 쪽에서 맞춰서 정리를 하시는 게 맞아요. 추가 매수를 하지 않고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긴 호흡으로 가면은 분명히 67,000원 정도까지는 중기적으로 갔었을 때는 분명히 수익 실현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위쪽 가격에서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으로 어떤 포지션을 줄 수 있는 현재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얘기 드렸습니다. 장기적으로 67,000원대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목표가만 보시고요. 추가 대응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데 뭐 실적으로 어디까지 내려간다라는 확정을 짓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고요. 그런 요구는 들어드리지 않고 48,000원 아래쪽이시라면 조금씩 비중을 아주 조금씩 늘리는 거는 나쁘지 않다. 뭐 화장품 쪽에 대한 기조가 한국콜마는 원료 생산에 대한 위탁성 개념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소비가 위축됐다가 풀릴 때 시너지 효과가 클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소비 위축장이니까 풀릴 때까지는 조정의 느낌을 좀 간직하시고 쌀 때만 추가 대응하시고 목표가는 중장기적으로 67,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예.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이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예. 에코 프로 HN 네, 88,600원에 20%요. 88,600원에 20%요? 20%, 예. 나 손절가 좀 하고 싶어요. 손절가 좀. 네, 지금 이게 다 떨어졌는데 여기서 손절가를 얘기하시니까 어느 지점을 드려야 될지가 좀 애매하네요. 그 목표가라든지요. 저는 지금 이것은 2차 전지 쪽은요. 예. 저는 좀 내려갈 가능성이 조금 더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라는 부분 자체를 잡기가 어려워요. 한번 좀 기술적 반등 주면은 저는 한 77,000원, 8,000원대로 해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맞고요. 지금 이런 움직임에 지금 2차 전지가 가고 있는데 목표가하고 목표가 손저가를 지금 88,000원에 가지고 계시면서 의견을 주시면은 이 상황 자체가 안 맞아요. 지금 나는 이 종목을 올라오면 본전에 팔 것인가 라는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아이고, 그럼 번역까지 올라가겠습니까? 기다리면? 저는 78,000원이요. 아, 78,000원이요? 네, 그 가격 오고 나면 그 위쪽으로 조금씩 진입할 때 비중 줄이시면서 정리 의지가 있으시면 정리해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 미래를 그려가는 부분들은 지금 투자 자체를 그렇게 실행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의견 드리지 않고요. 현실적인 얘기 드리면은 78,000원 위쪽으로 왔었을 때 자꾸 멘탈 흔들리지 마시고 정리해 가시면서 정리해서 현금화 하시는 쪽으로 가셔가지고요. 남들이 좋다라고 해서 급등 이미 나와버린 거를 나중에 시간 지나서 싸다라고 사는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잘 대응하시길 예,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느 네. 종목이 궁금하세요? 저는 대한항공을 네, 3만 원대 이상 돼가 사가지고 모아가지고 내릴 때마다 사가지고 평균 단가가 22,700원대였는데요. 네. 그래 다 팔고 지금 10%를 남겨놓고 있는데 네. 이걸 끌고 가야 될지 안 그러면 이걸 팔아야 될지 이게 제가 결정이 잘 안 돼서 문의드렸습니다. 좀 내려가도 견딜 수 있으면 홀딩하세요.
이미 저 밑에 예. 2만 원대까지 내려가는 것도 잘 버티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비중은 줄이셨잖아요. 제가 이제 하고 계신 네. 거를 제가 한번 이제 복귀해드리면, 이제 복습을 한번 해드리면은, 그러니까 3만 원대부터 해서 잘 모아서 단가도 많이 낮춰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와서 비중도 줄여내셨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네. 내가 처음에 투자했던, 대한항공에 기대했던 투자금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잖아요. 근데 가격은 싸졌어요. 이전보다. 맞죠? 3만 원보다 가격은 예, 싸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중은 줄었고 내가 원래 투자하려고 했던 대한항공의 투자의 관점이 들어가 있고 그 부분이 지금 대한항공이 밑에서 많은 하락을 줬지만 이제 올라서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죠? 유가가 실적으로 70불, 유가가 떨어지면은 이 비행기도 기름 쓰고 가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예. 그 부분에서 이제 네. 운송 쪽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약간 비용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효율성이 두는 거고 이제 경기 침체가 예. 와서 분위기가 안 좋다, 뭐 여행 수요 줄어든다라고 해도 뭐 그래도 대한항공은 또 아시아나 인수 쪽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아직 재료적인 부분이 부각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치라면요 수급도 네. 제가 최근에 봤지만 나쁘지 않아요. 오늘 항공주 쪽에 대한 흐름성을 좀 살펴야 될 때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타이밍을 네. 좀 들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홀딩 하시고 수급도 좋아요. 외국인 기관 쪽에 수급이 워낙 좋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예. 나쁘지 않고 예. 뭐 재무적인 부분에 요즘 여행 수요나 뭐 다양한 수요 쪽인 부분에서 회복세를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약해질 수 있지만 그래서 이거는 홀딩 하셔도 돼요. 10% 정도는 좀 홀딩 하시고 좀 더 가져가세요. 예. 아시겠죠? 정돈, 이거 제가 26,600원대 이제 내려오길래 그래서 제가 추가를 사가지고 단가 팍 낮췄거든요. 네, 어찌됐든 좋은 결과네요. 그죠? 어떻게 됐든 네. 지나간 과거지만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네. 과거는 이제 지우고 지금 현재 관점에서 네. 남은 비중이 올라가는 거 거기에 대한 네. 어떤 내가 어디서 팔 건지 어떤 계획을 할 건지 오르면 나는 욕심을 내지 않고 조금씩 나눠 팔겠다라고 하면 한 7%씩 이제 기준점이 7% 그 7의 배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네. 보니까 여기서 올라 저항이 있는 게 7%대고 올라가는데 똑같이 또한 14%대도 저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7% 정도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조금 줄이면서 수익을 챙겨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잘 대응해 보세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 매도 가격을 대충 얼마를 제가 보면 될까요? 그 7%가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24,800원, 24,800원이요. 예. 거기서부터 예. 위로 올라갈 땐 조금씩 수익 실현을 해 나가세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수고하십시오.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뭐 시장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오늘 상담하면서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이 기준이라는 걸 조금 많이 세워온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는데 내가 과연 어떤 매매를 할 것인가라는 기준점을 조금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런 투자를 할 거야. 뭐 단기 투자다. 그 단기 투자에도 명확하게 단기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중기 투자다. 중기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세밀하게 계획해 보시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시는 게 주가를 먼저 사기 전에 해야 될 어떤 투자의 준비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먼저 생각하시고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상담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토요일 강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